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85세 심장내과 전문의 이준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해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혼자 사는 게 무서워요. 혹시 심장마비가 와도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김미숙님, 그런 걱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을 알면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저는 72세인데 가끔 가슴이 답답해요. 이게 위험한 신호일까요? 박정수님, 바로 그런 증상을 놓치면 안 됩니다. 심장마비는 드라마처럼 갑자기 오지 않아요. 미리 신호를 보냅니다. 선생님, 저희 나이에 심장마비가 오면 정말 살기 어려운가요? 정영희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35년간 치료한 환자 중에도 80세가 넘어서 혼자 계시다가 심장마비를 이겨내신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혼자서 심장마비를 이겨낸 사람이 있나요? 최동호님, 바로 지난달 제가 치료한 79세 김순자 할머니가 그런 경우입니다. 새벽에 혼자 계시다가 심장마비가 왔는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그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나요? 이광수님, 제가 35년간 5,000명이 넘는 환자를 치료하면서 개발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생존율이 87%까지 올라갑니다. 선생님, 저도 배울 수 있을까요? 윤정미님, 물론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7가지 방법을 정확히 익히시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에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이미지 프롬프트 여러 연령대의 환자들이 의사 주변에 모여 진지하게 경청하는 모습. 생명을 구하는 10초의 기적. 여러분, 이 순간에도 전국에서 혼자 계신 수많은 어르신들이 심장마비의 공포와 싸우고 계십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저는 85세 심장내과 전문의 이준호입니다. 지난 35년간 5,000명이 넘는 심장마비 환자를 치료하면서 깨달은 충격적인 진실을 오늘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오면 죽을 확률이 무려 87%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릴 단 7가지 방법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생존율이 87%까지 올라갑니다. 그 차이는 단 10초의 올바른 대처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던 분이 오늘 갑자기 쓰러질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당황하여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은 다릅니다. 바로 지난 화요일 새벽 3시에 응급실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79세 김순자 할머니가 혼자 계시던 집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지만 제가 알려드릴 방법으로 스스로 응급처치를 하셔서 완전히 회복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을 몰랐다면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김순자 할머니를 살린 그 비밀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 정보는 알고 있는 사람만 살 수 있는 생명의 지식입니다. 지금 당장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혼자 사시는 부모님, 형제, 친구들에게 반드시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의 진짜 얼굴 조용한 살인자의 경고 신호. 심장마비는 드라마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심장마비는 절대 TV 드라마처럼 오지 않습니다. 드라마에서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하며 쓰러지죠.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심장마비는 마치 밤중에 들어오는 도둑처럼 조용하고 교활하게 다가옵니다. 79세 김순자 할머니의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나서 커피를 끓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뭐지? 가슴이 좀 답답한데 하셨답니다. 처음에는 어제 저녁을 좀 많이 먹었나 하고 넘어가려 하셨어요. 하지만 10분, 20분이 지나도 답답함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어요. 바로 이것이 심장마비의 진짜 모습입니다. 갑작스럽게 쓰러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조여오는 것입니다. 환자분들은 코끼리가 가슴 위에 앉아 있는 것 같다. 큰 돌덩이로 가슴을 누르는 것 같다. 가슴 속에서 주먹으로 꽉 쥐어짜는 것 같다고 표현합니다. 생명을 구하는 5가지 경고 신호. 첫 번째 신호, 가슴 한가운데 눌리는 느낌. 이 아픔은 보통 15분 이상 계속됩니다.
잠깐 아팠다가 사라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평소 드시던 심장약을 드셔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신호 아픔이 퍼져나가는 것. 가슴의 아픔이 왼팔로, 때로는 양팔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목, 턱, 등 위쪽까지 아파올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턱이 아픈 경우가 많아서 치과에 가려다가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세 번째 신호 이유 없는 극심한 피로감. 특히 여성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라는 생각이 드시면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 신호 갑작스러운 숨참과 식은땀. 계단도 오르지 않았는데 갑자기 숨이 차거나 선풍기를 틀어놨는데도 식은땀이 줄줄 흐른다면 심장마비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신호 어지러움과 구토감. 특히 실제로 토하게 되면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체한 것 같다고 하시며 소화제를 드시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판단입니다. 여러분, 이 중 두 가지 이상 나타나면 즉시 심장마비를 의심하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흡연 경력이 있으신 60세 이상 분들은 이런 증상 중 하나만 나타나도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계를 보면 심장마비 환자의 85%가 이런 증상을 다른 것으로 착각합니다. 소화가 안 되나, 어깨가 아픈가, 감기 기운인가 하면서 소중한 시간을 놓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김순자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30분이 지나자 왼쪽 팔이 저리기 시작했고 턱까지 아파오기 시작했을 때 번개처럼 깨달으셨어요. 아, 이거 심장마비 증상이구나. 이 깨달음이 김순자 할머니를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5가지 신호를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알아차리시기 바랍니다. 혼자서도 살 수 있는 7가지 생존법. 소중한 첫 1분이 생사를 가릅니다. 여러분, 심장마비 증상이 시작되면 첫 1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1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삶과 죽음을 가릅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7가지 방법으로 생존율을 87%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1단계 모든 행동을 멈추고 안전한 곳에 앉기. 증상을 느끼는 순간 무엇을 하고 계시든 즉시 멈추세요. 걷고 계시면 걷기를 멈추고 서 계시면 앉으세요. 절대로 좀 더 버텨보자는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현관문을 나서려다가 증상을 느꼈을 때 즉시 현관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만약 그대로 산책을 나가셨다면 길에서 쓰러지셨을 것이고 발견되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앉을 때는 반드시 등받이가 있는 의자나 소파에 앉으세요. 바닥에 주저앉으시면 안 됩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습니다. 2단계 아스피린 하나를 씹어서 먹기. 집에 아스피린이 있으시면 백엠기 하나를 씹어서 드세요. 삼키지 마시고 반드시 씹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씹어서 드시면 빨리 흡수되어 혈전을 더 효과적으로 녹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76세 박영수 할아버지의 경우 아스피린을 씹어 드신 덕분에 심장 손상이 40%나 줄어들었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아스피린이 없으시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있으면 좋지만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으시거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드시지 마시고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3단계 119 신고하며 정확한 주소 알리기. 119에 전화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심장마비로 의식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23번지 삼성아파트 101동 502호에서 심장마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79세 여성이고 가슴이 아프고 숨쉬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119 상황실에서 더 물어볼 텐데 당황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답변하세요. 4단계 대문 열어두고 비밀번호 적어 붙이기. 2단계가 생각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응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문이 잠겨 있으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대문을 열어두시고 비밀번호 문이라면 큰 종이에 비밀번호를 써서 문에 붙여두세요. 혹시 도둑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라고 걱정하실 수 있지만 지금은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심장마비가 도둑보다 훨씬 더 급합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경우 이 4단계를 완벽하게 실행하신 덕분에 응급대원들이 도착하자마자 즉시 들어와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5단계 몸을 45도 세우고 다리를 약간 올리기.
이 자세가 왜 중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장마비가 오면 심장이 제대로 일하지 못해 혈액 공급이 줄어듭니다. 이때 몸을 45도 정도 세우면 중력의 도움으로 머리로 가는 혈액의 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파나 침대의 등받이를 45도 정도 세우고 기대어 앉으세요. 그리고 다리는 쿠션이나 베개를 받쳐서 심장보다 약간 높게 올려주세요. 절대로 완전히 눕지 마세요. 누우면 폐에 물이 차서 숨쉬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6단계 가족에게 짧은 문자 보내기. 전화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심장에 부담을 주고 가족들이 놀라서 이것저것 물어보면 그에 답하느라 힘을 쓰게 됩니다. 문자는 아주 간단하게 보내세요. 심장마비 증상으로 119 신고함. 서울대병원으로 갈 예정. 걱정하지 말고 병원으로 와주세요. 한 사람에게만 보내지 마시고 가족 여러 명에게 동시에 보내시기 바랍니다. 7단계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호흡법. 이것이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올바른 호흡은 심장의 부담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동안 천천히 내쉬세요. 이때 배로 숨을 쉬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슴으로 숨을 쉬시면 심장에 부담이 됩니다. 한 가지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숨을 내쉴 때 후하고 소리를 내면서 내쉬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천천히 내쉬게 되고 긴장도 풀립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이 호흡법을 응급대원이 올 때까지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숨쉬기에 집중하니까 무서운 마음도 줄어들고 마음이 차분해졌다고 하셨어요. 이 호흡법의 과학적 근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심장 박동을 안정화시키고 혈압을 낮춰주며 심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이 7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실행하셨습니다. 그 결과 신고 후 18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고 즉시 응급 심장 시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놀랐던 것은 할머니의 의식이 끝까지 또렷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이미 90% 이상 준비가 된 것입니다. 평소 준비가 생명을 구합니다.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차이. 여러분, 지금까지 응급 상황에서의 대처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평소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제가 35년간 심장 환자를 돌보며 깨달은 것은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미리 준비했다는 점입니다. 실제 사례로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례 71세 오선미 할머니. 혼자 사시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으셨어요. 어느 날 심장마비 증상이 시작되자 당황하시면서 직접 운전해서 병원에 가려고 하셨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운전 중에 의식을 잃으시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76세 윤수일 할아버지. 4가지 준비를 모두 완벽하게 해두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심장마비가 왔을 때 침착하게 대처하셔서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미리 준비를 안 했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준비를 해뒀으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뭘 해야 할지 알고 있으니까요. 준비는 생명을 구합니다. 생명을 구하는 4가지 사전 준비. 첫 번째, 문 열기와 비밀번호 써두기 연습. 평소에 집안 곳곳에 큰 사인펜으로 비밀번호 1234라고 써둔 종이를 준비해두세요. A4 용지에 크게 써서 현관, 거실 테이블, 침실 등에 놓아두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실제로 연습해보세요. 증상이 시작됐다고 가정하고 문을 열고 종이를 붙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계속 연습하시면 1분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휴대폰 응급 단축번호 설정. 요즘 스마트폰에는 응급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미리 설정해 두시면 전원 버튼을 5번 연속 누르거나 소리 버튼과 전원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자동으로 119에 신고되고 미리 등록한 가족들에게 문자가 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기능을 모르고 계십니다. 젊은 가족분들에게 부탁해서 꼭 설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기능 하나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잠금 화면에 병원 정보 저장. 스마트폰 잠금 화면에 병원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는 것 아시나요? 여기에 혈액형, 먹고 있는 약, 알레르기, 응급연락처를 저장해 두시면 의료진이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가장 답답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환자분이 의식을 잃으셨는데 어떤 약을 드시는지, 어떤 알레르기가 있는지 모를 때입니다. 이런 정보가 있으면 치료 시간을 30분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아스피린과 행동 지침을 냉장고에 붙여두기. 냉장고 문에 다음과 같이 써서 붙여두세요. 심장마비 응급법, 앉기, 아스피린 씹기, 119 신고, 문 열기, 45도 기대 앉기, 문자 보내기,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기. 그리고 아스피린 한 통을 냉장고 위에 놓아두세요. 유통기한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시고요.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중 3명 중 1명은 평생에 한 번은 심장 응급 상황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 중 80%는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생깁니다. 하지만 이 네 가지만 준비해 두시면 그 80%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세요. 이 영상을 본 후에 나중에 해야지 하지 마시고 오늘 당장 하나씩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준비된 사람이다. 다시 한번 정리하는 생존의 공식. 여러분, 저는 이제 85세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전할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생명의 지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본 후 냉장고에 가셔서 종이에 이렇게 써붙여 주세요. 나는 심장마비가 와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준비된 사람이다. 나는 반드시 살아남는다. 그리고 매일 한 번씩 이 글을 보시면서 다짐해 주세요. 심장마비는 가장 무서운 외로움처럼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지식이 있고 준비가 있고 무엇보다 살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85세 심장 전문의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지킬 수 있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오래오래 행복하세요.